네 주제에 감히 사람 행세를 하려 드느냐? 하는 소리가 윤석을 따라다녔답니다. 그는 이름 대신 침과 발길질로 불렸지요. 밥그릇보다 몽둥이가 먼저 날아왔고 마루 그림자조차 밟지 못하게 했다 하더이다. 죽어 썩어도 개만도 못할 놈이라 했답니다. 그의 하루는 저주로 시작해 매질로 끝났지요. 태어나 단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조선의 이야기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천한 머슴이 어느 날 갑자기 귀한 과부댁의 서방 자리를 얻게 되었다 하더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수군거렸답니다. 저런 개만도 못한 놈이 어찌 사람 행세를 하게 되었느냐 했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몇 살이고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해 봄 윤석이 쫓겨난 집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양반댁이었답니다. 주인 영감이 죽고 나서 일꾼들을 모두 내보냈다 하더이다. 윤석은 갈 곳이 없었지요. 친척도 고향도 돌아갈 초가 한 칸조차 없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침을 뱉었지요. 저놈은 태어날 때부터 천한 씨였다 했답니다. 어미도 누군지 모르고 아비도 없이 자란 놈이라 했지요. 윤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말을 해봤자 돌아오는 건 욕과 주먹뿐이었으니까요. 그는 그저 묵묵히 걸었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지요. 며칠을 굶고 며칠을 걸었답니다. 어느 날 밤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윤석은 처마 밑에 몸을 웅크렸답니다. 비를 피할 곳조차 마땅찮았지요.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노파가 나타났답니다. 우산도 없이 지팡이 하나 짚고 서 있더군요. 윤석이라 노파가 그를 불렀답니다. 윤석은 깜짝 놀랐지요. 자기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답니다. 노파는 전바치 할미라 불리는 마을 점쟁이였답니다. 사람의 사주팔자를 꿰뚫어 본다 소문난 이였지요. 오늘 밤을 어찌 넘기느냐에 내 인생이 갈린다 했답니다. 전바치 할미는 손가락 하나로 어둠 속을 가리켰지요. 저기 보이는 집이 송씨 댁이라 했답니다. 가서 불만 지키고 나오라 했지요. 윤석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과부집에 사내가 들어가면 소문이 날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전바치 할미는 되물었답니다. 소문이 무섭냐고 내가 지금까지 받은 멸시가 소문 때문이더냐 했지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답니다. 내게 잃을 게 뭐가 있느냐, 목숨 하나뿐인 놈이라 했답니다. 오늘 밤이 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했지요. 그 말을 남기고 노파는 사라졌답니다. 빗속으로 녹아들듯 사라졌지요. 윤석은 한참을 망설였답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지요.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니면 노파의 말을 따르거나. 그는 천천히 송시댁 대문 앞에 섰답니다. 빗소리만 요란했지요. 윤석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답니다. 똑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문 너머로 한 여인이 섰답니다. 송시댁 주인이었지요. 그녀는 30이 조금 넘어 보였고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답니다.
누구냐 물으니 윤석은 전밭이 할미께서 불을 지키라 하셨다 답했지요. 송씨 댁 주인은 잠시 윤석을 바라보았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남루한 행색,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그녀는 그를 안으로 들였답니다. 윤석은 믿을 수 없었지요. 사람 대접을 받은 게 언제였던가 싶었답니다. 송씨 댁 주인은 방 한 칸을 가리켰답니다. 저기 불이 있으니 꺼지지 않게 밤새 지키라 했지요. 그것만 하면 되느냐 묻자 그것만 하되 말도 걸지 말고 밖으로 나가지도 말라 했답니다.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송씨 댁 주인은 방문을 닫고 나갔답니다. 윤석은 화롯불 앞에 앉았지요. 불씨가 약하게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불만 지키면 된다. 그것만 하면 된다 생각했지요. 그는 장작을 조심스럽게 더했답니다. 밤은 길었지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답니다. 윤석은 꼼짝 않고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한밤중 송씨 댁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평상복 차림이었답니다. 춥지 않느냐 물었지만 윤석은 괜찮다 했답니다. 술이라도 한잔 하겠느냐 했지만 아니라 했지요. 송씨 댁 주인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답니다. 외롭지 않느냐 물었지요. 윤석은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불씨만 바라보았지요. 송씨 댁 주인은 한참을 서 있다가 방을 나갔답니다. 윤석은 식은땀을 흘렸지요. 이게 시험인가 생각했답니다. 그는 더욱 꼿꼿이 앉았지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불을 지켰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송씨 댁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수고했다며 오늘 밤도 와주겠느냐 물었답니다.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왔답니다. 매번 똑같았지요. 불을 지키고 말없이 앉아 있고 아침에 나가는 것. 하지만 시험은 점점 더 가혹해졌답니다. 셋째 날 밤이었지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내 하나가 들이닥쳤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요. 이놈이 누구냐 소리쳤답니다. 조서방이었지요. 송씨 댁의 시동생뻘 되는 친척이었답니다. 과부집에 사내를 들였냐며 염치가 있어야지 소리쳤지요. 조서방은 윤석의 멱살을 잡았답니다. 이 천한 놈이 감히 하며 주먹이 날아왔지요. 윤석의 뺨을 후려쳤답니다. 윤석은 맞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지요. 뭐냐 이놈은 말도 안 하냐며 다시 주먹이 날아왔답니다. 코피가 터졌지요. 그래도 윤석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저 불씨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지요. 조서방이 발길질까지 했답니다. 그때 송씨 댁 주인이 달려왔지요. 그만하라며 이 사람은 내가 부른 사람이라 했답니다. 형수님이 미쳤느냐며 이런 천한 놈을 하고 조서방이 소리쳤지요. 나가라, 당장 나가라 했답니다. 조서방은 침을 뱉고 나갔지요. 두고 보자, 이 집 꼴 보기 좋겠다 내뱉으며 문이 쾅 닫혔답니다. 송씨 댁 주인은 윤석을 바라보았지요. 코피를 흘리며 앉아있는 모습이었답니다. 왜 맞고만 있었느냐 물었지요. 윤석은 불을 지키라 하셨다 답했답니다. 그게 다냐 물으니 그렇다 했지요. 송씨 댁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답니다. 윤석은 그날 밤도 불을 지켰답니다. 나흘째 밤이었답니다. 윤석은 어김없이 송씨 댁에 왔지요.
이번엔 송시댁 주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오늘은 다른 일을 부탁하겠다 했지요. 그녀는 윤석을 안채로 데려갔답니다. 방 안에는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이 안에 우리 집 땅 문서가 들어있다 했답니다. 송씨 댁 주인은 열쇠를 꺼내 괴짝을 열었지요. 오늘 밤 이것을 지켜달라 했답니다. 만지지도 말고 열어보지도 말라 했지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송씨 댁 주인은 방을 나갔지요. 윤석은 괴짝 앞에 앉았답니다. 땅 문서라 생각했지요. 그는 평생 글을 배운 적이 없었답니다. 글자가 뭔지도 문서가 뭔지도 몰랐지요. 하지만 그 안에 귀한 것이 들어있다는 건 알았답니다. 밤이 깊어갔지요. 윤석은 졸음이 쏟아졌답니다. 며칠간 제대로 자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답니다. 촛불을 더 밝히고 등을 꼿꼿이 세웠지요. 그때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답니다. 누군가 몰래 엿보고 있었지요. 윤석은 모른 척했답니다. 그저 괴짝 앞을 지켰지요. 한참 뒤 문이 살짝 열렸답니다. 조서방이었지요. 이봐 윤석아 하며 속삭이듯 말했답니다. 너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느냐 물었지요. 윤석은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땅 문서라며 이 집 전 재산이 담긴 문서라 했답니다. 조서방이 다가왔지요. 우리 둘이서 나눠 가지면 어떻겠느냐 했답니다. 너도 평생 고생만 했잖냐. 이번 기회에 한 건 해보자 했지요. 윤석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안 된다 했지요. 왜냐며 글도 모르는 주제에 뭘 안다고 했답니다. 지키라 하셨다 윤석이 답했지요. 이 미련한 놈아 하며 조서방은 윤석을 밀치려 했답니다. 하지만 윤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비키라고 소리쳤지만 안 된다 했답니다. 조서방은 주먹을 휘둘렀지요. 윤석은 맞고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저 괴짝을 두 팔로 감쌌지요. 이 천한 놈이 하며 조서방이 발길질을 했답니다. 윤석은 피를 토했지요. 그래도 괴짝을 놓지 않았답니다. 당신 뭐하는 짓이냐며 송씨 댁 주인이 달려왔답니다. 뒤에는 마을 이장과 사람들이 따라왔지요. 형수님 이놈이 문서를 훔치려 했다. 조서방이 말했지요. 거짓말 말라며 송씨 댁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창 밖에서 지켜봤다며 당신이 깨어낸 것도 때린 것도 다 봤다 했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답니다. 조서방이 그랬다고 과부 재산을 노렸구먼 했지요. 조서방은 황급히 도망쳤답니다. 송씨 댁 주인은 윤석에게 다가갔지요. 괜찮으냐 물었답니다. 윤석은 피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문서는 무사하다 했답니다. 송씨 댁 주인은 눈물을 글썽였지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물었답니다. 대체 왜냐고 다시 물었지요. 윤석은 한참을 말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조용히 답했지요. 평생 잃어본 적이 없다 했답니다. 가진 게 없었으니까라 했지요. 하지만 처음으로 지킬 게 생겼다 했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키고 싶다 했지요. 송씨 댁 주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답니다. 사람들은 숙연해졌지요. 그날 밤 윤석은 처음으로 방 안에서 잠을 잤답니다. 송씨 댁 주인이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고맙다는 말이었답니다. 윤석은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지요. 며칠이 지났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지요. 송씨 댁에 이상한 사내가 드나든다 했답니다.
천안 머슴 출신인데 밤마다 간다 했지요. 조서방이 쫓겨난 것도 그놈 때문이라 했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송시댁 주인은 개의치 않았답니다. 오히려 윤석을 더 자주 불렀지요. 오늘은 마당 쓸어달라, 장작 좀 패어달라, 지붕이 샜는데 고쳐달라 했답니다. 윤석은 묵묵히 일했지요. 말없이 성실하게 정확하게 했답니다. 송씨 댁 주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답니다. 송씨 댁 주인이 밥상을 차려놓고 윤석을 불렀답니다. 같이 먹지 않겠느냐 했지요. 윤석은 놀랐답니다. 제가 같이 먹어도 되느냐 물었지요. 왜 안 되겠느냐며 앉으라 했답니다. 둘은 마주 앉았지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답니다. 송씨 댁 주인이 먼저 물었지요. 물어봐도 되겠느냐 했답니다. 그렇다 했지요. 왜 이 일을 하느냐 물었답니다. 윤석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지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답니다. 모르겠다 했지요. 모른다고 하니 송씨 댁 주인은 고개를 갸웃했답니다. 그냥 해야 할 것 같았다 했답니다. 해야 할 것 같았다니 송씨 댁 주인이 되물었지요. 평생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 윤석이 말했답니다. 맞기만 했고 쫓기기만 했고 버려지기만 했다 했지요. 하지만 여기서는 뭔가를 할 수 있었다 했답니다. 불을 지키고 문서를 지키고 집을 고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지만 저에겐 했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저에겐 처음으로 사람 노릇하는 것 같았다 했답니다. 송씨 댁 주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사람 노릇이라 되뇌었답니다. 그렇다 했지요. 그럼 나한테 고마운 거냐 물었답니다. 윤석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라 했답니다. 뭐라고 하니 송씨 댁 주인이 놀랐지요. 제가 고마운 게 아니라 했답니다. 윤석이 처음으로 송씨 댁 주인을 똑바로 쳐다보았답니다. 어르신께서 제게 고마우셔야 한다 했지요. 송씨 댁 주인은 당황했답니다. 무슨 소리냐 물었지요. 저는 어르신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했답니다. 밥도 돈도 자리도 바라지 않는다 했지요. 하지만 어르신은 제게 주셨다 했답니다. 뭘 줬다는 거냐 물었지요. 윤석이 조용히 말했답니다. 서 있을 곳을 주셨다 했지요. 송씨 댁 주인은 숨이 멎는 듯 했답니다. 평생 서 있을 곳이 없었다 윤석이 말했답니다.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었고 누구도 제 옆에 서게 하지 않았다 했지요. 하지만 어르신은 제가 서 있게 해주셨다 했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느냐 물었지요. 송씨 댁 주인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며칠 뒤였지요. 송씨 댁 주인은 윤석을 다시 불렀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였지요. 송씨 댁 주인이 조심스레 말했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다 했지요. 이 사람을 이 집 서방으로 드리려 한다 했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과부가 미쳤다. 천안 머슴을 서방으로 집안 망신이라 했답니다. 송씨 댁 주인은 태연했지요.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다 했답니다. 그때 윤석이 일어났답니다. 잠깐이라 했지요. 모두가 그를 쳐다보았답니다. 윤석이 또렷하게 말했답니다. 저는 서방이 되러 온 게 아니라 했지요. 송씨 댁 주인이 놀라 물었답니다. 그럼 뭐하러 온 거냐 했지요. 무너지지 않게 서 있을 자리를 고른 것이라 했답니다. 침묵이 흘렀지요. 서방이란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했답니다.
그냥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기둥 하나로 서 있으면 된다 했지요. 이름 같은 건 필요 없다 했답니다.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지요. 송씨 댁 주인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았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지요. 그럼 당신 이름이 뭐냐 물었답니다. 윤석이라 했지요. 송씨 댁 주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답니다. 윤석 씨, 이 집 기둥이 되어 주겠느냐 물었지요. 윤석은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렇겠다 했답니다. 그해 가을이었답니다. 송씨 댁 주인과 윤석은 소문 없이 혼례를 치렀지요. 화려한 잔치도 많은 하객도 없었답니다. 그저 둘이서 조용히 절을 올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답니다. 천한 머슴이 과부 재산을 노렸다 했지요. 결국 꼬드겨서 서방 자리를 차지했다 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소문은 바뀌었지요. 그 집은 달라졌답니다. 무너져가던 지붕이 말끔히 고쳐졌고 비어있던 마당엔 채소가 자라났지요. 윤석은 새벽같이 일어나 일했답니다. 말없이 묵묵히 성실하게 했지요. 송씨 댁 주인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답니다. 고맙다 말했지요. 윤석은 대답이 없었답니다. 왜 대답이 없느냐 물으니 아직도 어색하다 했지요. 뭐가 어색하냐 물었답니다. 이름으로 불리는 게 어색하다 했지요. 송씨 댁 주인은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평생 불러줄 테니 익숙해지라 했지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답니다. 윤석이라 불렀지요. 대답했답니다. 사람들이 묻더라 했지요. 대체 무슨 재주로 이 집을 일으켰느냐 물었답니다. 윤석은 고개를 저었지요. 재주 같은 건 없다 했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물었지요. 그냥 서 있었을 뿐이라 했답니다. 서 있었다고 되묻자 그렇다 했지요. 무너지지 않게 서 있었다 했답니다. 그게 다냐 물으니 그게 전부라 했지요. 이장은 한참을 말없이 윤석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지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했답니다. 무너뜨리는 사람과 세우는 사람이 있다 했지요. 당신은 세우는 사람이라 했답니다. 윤석은 아무 말하지 않았지요. 그저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해 겨울이었답니다. 전밭이 할미가 다시 나타났지요. 송시댁 대문 앞에 서 있었답니다. 윤석이 절을 올렸지요. 일어나라 할미가 말했답니다. 전밭이 할미는 윤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내가 이 집 기둥이 되었구나 했답니다. 그렇다 했지요. 후회는 없느냐 물었답니다. 윤석은 고개를 저었지요. 없다 했답니다. 왜냐 물었지요. 저는 평생 아무것도 아니었다 윤석이 말했답니다. 사람들은 저를 개만도 못하다 했고 짐승보다 못하다 했다 했지요. 그 말이 맞았는지도 모른다 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했지요. 사람 노릇이란 가진 것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 했답니다. 지킨 것으로 정해진다는 걸 안다 했지요. 전밭이 할미는 빙그레 웃었답니다. 잘 견뎠다 했지요. 고맙다 윤석이 말했답니다. 뭐가 고맙냐 물었지요. 제게 서 있을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 했답니다. 전밭이 할미는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지요. 윤서가 불렀답니다. 대답했지요. 앞으로도 잘 서 있거라 했답니다. 무너지지 않게 했지요. 그렇겠다 했답니다. 그 말을 남기고 할미는 사라졌답니다. 눈 내리는 겨울길 위로 천천히 사라졌지요.
윤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그러다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송씨 댁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서 있었느냐 물었지요. 아니라 했답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라 했지요. 누구한테냐 물었답니다. 윤석은 웃었지요. 평생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답니다. 여기 서 있게 해준 모든 분들께라 했지요. 그날 밤 눈이 그쳤답니다. 윤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답니다. 모든 게 깨끗해 보였지요. 그는 생각했답니다. 사람은 결국 서 있는 자리로 값이 매겨진다 생각했지요. 무너뜨리는 자리에 섰는가 세우는 자리에 섰는가 생각했답니다. 나는 세우는 자리에 서겠다 생각했지요. 그 다짐을 가슴에 새겼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평생 지켜졌다 하더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지금도 묻는다 합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묻는답니다. 무너뜨리는 자리인가 세우는 자리인가 묻지요. 그 물음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돌아본다 하더이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조선의 달빛은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